네, 어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면서 윤리위 구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 면면이 공개가 됐죠. 친한계를 중심으로 그 윤리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이후에 윤리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사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뭐 정명석 이런 사람 변호했던 분도 있다. 좋지 않은 어떤 추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당 전체 구성원들이 쉽게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 당의 노선 투쟁이랄까 내분이랄까 결국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하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리위원들만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리위원장까지 좀 임명이 됐다고 하고 그 이력은 조금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친한계에서 좀 윤리위원 면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과거 이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알려지기로는 저희가 다 물음표를 붙여놓은 게요. 또 아니란 얘기도 있어서 물음표 한번 붙여봤습니다. 정명석, JMS라고 뭐 아실 겁니다. JMS 변호인도 있다. 그리고 과거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던 전력자도 있다. 또 김건희 여사 대학 동문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윤리위 구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 일단 이 제1야당의 윤리위원이라 그러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아, 저런 분이구나 라는 정도 알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심판하는 분이니까요. 옛날에 이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라든지 여상원 변호사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다 알려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위원들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공개가 안 됐고 비공개로 일단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전부 다 찾아봤어요. 이 어떤 뭐 이분 누군지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이어서. 네. 근데 제가 잘 알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윤민우 좀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은 이게 범죄 심리학 전공한 분이에요. 범죄 심리학이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중국의 이 댓글 공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했던 분인데 범죄 심리학 교수 출신인데 방첩사 또 자문위원도 하셨고 자 그런 분인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듯이 벌써 3명이나 사퇴를 했는데 예. 자 과연 이런 분들의 면면이 지금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국민의힘의 내에서 중대한 문제를 이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친한계고 뭐를 떠나서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런 분 정도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 정도면 그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윤리적 문제를 좀 심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에 되는데 아예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다 비밀리에 했고 거기다가 또 이분들 그거 되자마자 또 사퇴를 해버리고 네. 그중에서 호선으로 또 뽑은 분이 범죄 심리학 한 분인데 과연 이게 어떤 지금의 복잡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윤리적 이거를 공감해서 이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국회 출입 오래 하면서 정당들 여러 군데 출입을 해봤는데 보통 윤리위원장에는 법조인을 많이 임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번에 윤리위 구성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다음에 선거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유리합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런 일을 할 시점인가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나와도 논란은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적어도 윤리위원회를 가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위원들이 공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뽑힌 면면이 과연 공정해 보이는 그런 위원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결정되기 전부터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요. 정치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뭐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도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친한계로 좀 분류되는 인사들이긴 합니다. 기절초풍한 사람들이다. 이거 믿을 수 있겠냐, 낭설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당 지도부는 비공개인데 왜 실명이 언론에 나오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동학 최고 물론 네.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런 문제 제기 자체가 지금 국민들께서 공감 안 하실 겁니다. 지도부가 지금 윤호개인을 표방하면서 당선이 됐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윤리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호개인 혹은 부정선거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윤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고 예. 지도부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권위를 찾으면 안 돼요. 이미 무너져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문제 제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내에서 소구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력한 거예요. 위원들이 명단이 밝혀졌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냥 물러나고 대도 없는 사람들을 저런 데 앉혀놓고 한동훈 대표를 겁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 겁박이 통할 것 같습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면 한동훈 대표로부터 되치기 당해요. 예.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SNS상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가 일부러 명단을 유출해서 사퇴를 유도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현종 위원님, 네. 장해찬 부원장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그동안 역대 윤리 명단이 비공개로 한다는 그게 없어요. 다 공개가 됐습니다. 역대 윤리위원 명단이. 예. 그리고 윤리 명단 언론에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자기들 비공개하는 건 모르겠지만 윤리 명단을 언론에 취재해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고 더군다나 왜 윤리위원들이 비공개를 한 거에 문제가 되죠? 아니 윤리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냥 다 얼굴이 안 알려진 분들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한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준석 대표 당시에 이제 당에 쫓아낼 때도 윤리위원 명단 다 공개됐습니다. 다 자기 이름 걸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이름 걸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개됐다고 사퇴해버리고 뭐 이 공개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러고 전부터 비공개가 잘못이죠. 예. 세상에 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윤리위 구성이 됐으니까 또 결론을 향해 가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좀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